안 돼요. 이제 그만해요. 좋으면서 왜 그래요? 그의 키스 테크닉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불타오르는 이 쾌감을 제 몸이 스스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게 남편이 치밀하게 짠 각본이었다는 걸. 평창 스파리조트 프레지덴셜 스위트. 촛불만이 흔들리는 깊은 밤. 성형외과 원장의 완벽한 부인 박소영은 남편이 급히 서울로 떠난 후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남편의 의대 동기 이민준이 있었다. 미국에서 온 그 남자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타고 올라갈 때 16년 만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났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원장 부인이 스파리조트에서 겪은 충격적이고 관능적인 하룻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영입니다. 42살 결혼한 지 16년째예요. 남편 김재우는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합니다. 저는 완벽한 원장 부인 역할만 해왔어요. 하지만 원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꽤 이름 있는 회사에서 일했죠. 결혼하면서 모든 걸 포기했어요. 남편이 원장 부인은 일하지 않는 게 품격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16년을 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김재훈 원장의 부인이라는 간판. 남편도 저를 그렇게 대했습니다. 부부관계도 1년에 몇 번 없었어요. 의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였죠. 저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은 수술 스케줄로 새벽부터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드라마나 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이런 공허한 일상이 너무 지겨웠어요. 저녁 늦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소영아,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깜짝 놀랐어요. 1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여행이요? 갑자기? 평창에 새로 생긴 스파리조트 있잖아. 의대 동기가 추천했어. 동기분이요? 응, 이민준이라고. 미국에서 성형외과 하는 친구. 한국 출장 와서 함께 가자고 하더라. 그 순간 심장이 묘하게 뛰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설렜습니다. 그분도 함께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오랜만에 만나는데 남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산적인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제 가는데요? 이번 금요일. 1박 2일로. 오랜만에 여행이라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동기라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금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금요일 오후 평창 스파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정말 럭셔리한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인상이 강렬했습니다. 키 185cm의 건장한 체격. 미국 생활이 묻어나는 세련된 분위기. 재훈아, 민준아, 오랜만이다. 두 사람이 반갑게 포옹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소영 씨군요. 그가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는 순간 전기가 통했습니다. 그의 손이 뜨겁고 거칠었어요. 재훈이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아름다우시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봤을까요?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감상이에요. 그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 씨는 프레지덴셜 스위트, 저희는 패밀리룸이었어요. 재훈 씨, 동기분 정말 멋지시네요. 그래, 학생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어. 그 말에 왜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저도 모르게 의식하게 되었어요. 저녁 식사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스파 시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미안, 병원 일 좀 봐야 해. 먼저 가봐. 그렇게 민준 씨와 둘이 남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소영 씨, 혹시 온천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그럼 함께 가볼까요? 여기 온천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어요. 왜 그렇게 기대가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간 후 민준 씨와 저만 온천장에 남았어요.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는 샤워하고 올게요. 탈의실에서 수영복으로 갈아입는데 손이 떨렸어요. 언제부터 다른 남자 앞에서 이런 차림이 되어 본 게 언제였을까요? 온천물에 발을 담그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스며들었어요. 아, 정말 좋네요. 그죠? 여기 온천이 특히 좋다고 유명해요. 민준 씨가 제 맞은편에서 물에 들어왔어요. 물속에서 보는 그의 체격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넓은 어깨와 탄탄한 가슴 근육이 물 위로 드러나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온천 있어요? 있긴 한데 이런 분위기는 아니죠. 한국 온천이 더 정취가 있어요. 온천물이 점점 몸을 이완시켰어요. 어깨 결림도 풀어지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소영 씨 어깨가 많이 굳어 있네요. 그가 제 뒤로 돌아왔어요. 아,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의사니까 마사지는 잘해요. 망설였지만 어깨가 너무 아팠어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을 때 몸이 움찔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 마사지예요. 하지만 그의 손길은 단순한 치료 이상이었어요. 온천물의 부력 때문인지 몸이 더욱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여기 정말 뭉쳐 있네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어깨 끝을 눌렀어요.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프면 말하세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그의 손이 목덜미까지 내려왔어요. 온천물과 함께 따뜻한 그의 손길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의 저항 때문인지 모든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시간도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좀 어때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허리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준 씨, 너무 긴장되어 있어요. 온천물에 몸을 맡기세요. 물속에서 그의 다리가 제 다리에 스쳤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기분.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편안한 기분. 언제 이런 걸 느껴봤나 싶어서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온천물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었어요. 바깥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제 앞으로 돌아왔어요. 거리가 한 걸음도 안 되었습니다. 소영 씨. 네. 물 때문인지 그의 목소리가 더 낮게 들렸어요. 지금 이 순간이 좋아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의 손이 물 위에 떠 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온천물과 그의 손길이 섞여서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요? 그냥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나쁜 기분이에요? 고개를 저었어요.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물이 우리를 천천히 흔들었어요. 그 리듬에 맞춰 우리 몸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온천에서 나왔어요. 몸이 나른하고 이상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민준 씨가 물었어요. 몰라요. 이상해요. 정말 그랬어요. 몸이 평소와 다르게 민감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어요. 또 전화 받나 보네요. 항상 그러세요? 네. 익숙해요. 웨이터가 와인을 추천했어요. 한 병 시킬까요? 좋아요. 온천 후라 그런지 술이 당겼습니다. 첫 잔을 마시자 몸이 더욱 풀어졌어요. 온천의 여운과 와인이 섞이니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소영 씨, 아까 온천에서 뭐요? 많이 긴장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런가요? 네. 온몸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정말 그랬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경직되어 살았을까요? 원래 그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불쌍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어요. 누군가 저를 불쌍하다고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민준 씨는 어떠세요? 미국 생활이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특히 이런 밤에는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있을 때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직접적인 말을 들어본 지 정말 오래였습니다. 와인을 더 마시니 취기가 올랐어요. 온천의 나른함과 섞여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뭐요? 아까부터 계속 생각나요. 뭐가요? 온천에서 소영 씨 어깨 마사지 해드릴 때 그의 고백에 숨이 막혔어요. 왜요? 너무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소영 씨가 내는 작은 소리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말 그런 소리를 냈나 봐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남편이 나타났어요. 미안해,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내일 아침 일찍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응, 학회 발표 준비가 급해서. 남편이 민준 씨와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소영 씨 혼자 두고 가기 미안하네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좋죠.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남편과 민준 씨가 동시에 저를 봤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눈빛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민준 씨와 저만 남았어요. 리조트 바에서 와인을 더 주문했습니다. 이제 정말 둘만 남았네요. 네. 어색하지 않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편해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마음이 놓였어요. 아까 온천에서 느낌이 어땠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뭐요? 마사지 받을 때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궁금해서요. 소영 씨 표정이 정말 편안해 보였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이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몸이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됐네요. 와인을 더 마시니 몸이 더욱 달아올랐어요. 온천의 여운과 알코올이 섞여서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소영 씨, 네, 지금 이 순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가 일어서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디 가는 거예요? 제 방이요. 거기서 더 편하게 이야기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올라갔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언제 촛불을? 미리 준비해뒀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민준 씨, 소영 씨, 저와 함께 있고 싶지 않으세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그래요. 그럼 됐어요. 그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온천에서와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물이 아닌 그의 체온이었습니다. 소영 씨, 그의 목소리가 허스키해졌어요. 네. 저도 모르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부드럽지만 강렬한 키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과는 차원이 다른 키스였습니다. 진짜 갈망하는 사람의 키스. 온천에서 느꼈던 나른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몸이 저절로 그에게 맡겨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 곳곳을 탐험했어요. 온천에서보다 훨씬 과감해졌습니다. 아, 민준 씨. 제 신음소리가 촛불 사이로 흩어졌어요. 소영 씨, 정말 완벽해요. 그의 감탄사에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16년 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직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제 가쁜 숨소리. 촛불 그림자가 벽에서 춤췄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여자인지 느끼게 해드릴게요. 그의 속삭임이 달콤했습니다. 남편과의 차가운 관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진짜 열정이었습니다. 1시간인지 2시간인지 격정적인 시간이 흘러갔어요. 절정의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16년 만에 진짜 여자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제가 그의 품에서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런 감정 처음이에요. 그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잤어요. 민준 씨도 제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잠든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가 싶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그가 눈을 뜨며 미소 지었어요. 네. 어떤 기분이에요? 몰라요. 이상해요. 정말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함께 샤워를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영 씨, 정말로 디자인 일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신의 감각을 봤는데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의 격려에 용기가 났어요. 오후에 스파를 함께 즐겼어요. 커플 마사지도 받고 찜질방도 갔습니다. 모든 순간이 달콤했어요. 이런 게 진짜 휴식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준 씨는 언제 미국으로 돌아가세요? 모레 비행기예요. 그럼 내일이 마지막이네요. 갑자기 아쉬워졌어요. 소영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건 어때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 같은 여자와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결혼한 여자였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잘 지냈어? 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어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요. 민준아, 고마웠어. 소영이 잘 돌봐줘서 제가 더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의 말에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다행히 남편은 못 봤지만요. 그날 밤은 각자 방에서 잤어요. 민준 씨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왔어요. 민준 씨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그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도요. 제 마음도 함께 떠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준 씨에게서 이메일이 왔어요. 하지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 씨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처음에는 재훈이의 부탁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외로워한다며 기분 전환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심지어 그날 밤 일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일부러 서울에 올라간 거예요. 편지를 읽는데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게 남편의 계획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진짜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 감정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재훈이는 당신의 변화를 원했어요. 더 밝고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기를 바랐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여행 제안. 너무 쉽게 저를 혼자 두고 간 것.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따졌어요. 여보, 민준 씨한테 뭘 부탁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야? 다 알아요.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 한참의 침묵 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저를 위해서요? 너무 우울해 보였어. 예전 같지 않고. 남편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민준이한테 부탁했어. 너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 달라고.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제 불륜을 계획한 거였으니까요. 왜 그런 짓을? 사랑해서야.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이상한 방식의 사랑이었지만 남편 나름대로는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후회해?
아니, 오히려 고마워. 정말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그리고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일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더 자신감 있고 아름다워졌어요. 여자로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어요. 1년 후에는 잡지에도 소개되었습니다. 김재훈 원장 부인이 아닌 박소영으로서 말이에요. 민준 씨와는 좋은 조언자로 지내고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계획된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짜 감정을 느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온천에서의 해방감, 촛불 아래의 뜨거운 순간들을.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어요. 더 당당하고 아름다운 여자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가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저에게는 그것이 평창의 온천이었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순간이 될까요? 그 순간이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